그러니까 얼굴도 몰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위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이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을 했고 인급 탄압성 강제 수사가 있었다라는 식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도 옥중 편지를 보내왔어요. 민주당의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에서 그걸 접수를 했으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그걸 불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국민적인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10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는 이하연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접견을 하든지 또는 박찬대 최고가 그 측근들이나 이런 걸 전화 통화를 한 거를 통해서 어떤 회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10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심신이 미약해진 그런 상태 속에서 본인의 형량을 낮춰주고 또 10월 달에 구속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딜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 언론사에서. 예,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 측에서의 해유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석방해 줄 테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검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지금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법인카드도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비서에게 전해줘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그 형량을 낮춰주는 걸로 바꿔줬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까지는 법정에 가서 직접 뭐 그런 거 안 하고 회기 안 열릴 때 비회기 중에 가서 내가 직접 받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우리 당의 지금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방송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8월 15일까지가 비회기거든요. 그 8월 15일 이전에 청구하면 그냥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15일 이후가 되면 이제 회기 중에 들어올 것인데 그때는 이제 과거에 그 권성동 의원 사례를 이제 얘기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지금 백현동 건과 이 대북 송고권을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백현동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인섭 전 대표하고 그 이재명 그 당시에 도지사 시장 시절에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정진상 전 실장인데 아직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권과 관련해서도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인의 탄원서라든지 그 본인의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8월 8일 열리는 그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직 검찰에서 충분한 물증이나 증언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체포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를 좀 돌아가서 좀 복기를 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조포, 깡패, 주가조작범 이렇게 하면서 가장 파렴치범으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태국에서 체포해갖고 송환하는 그 전 과정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했던 그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권이었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구속 수사되면서 갑자기 대북 송금권이 튀어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북 송금권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제3자 뇌물로 이제 엮어야 되는 것인데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관련된 사업 관련한 인허가권이라든지 어떤 권한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3자 뇌물로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권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무리한 그 수사의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가 10월에 사퇴한다. 이거 총선 앞두고 그리고 지금 뭐 명락회동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는 찌라시 수준의 저거라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논의조차도 뭐 이렇게 거론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저게 진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수해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 여당 쪽에서 좀 흘린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좀. 10월 사퇴설은 정말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간다. 다음 총선 때까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명락 그 이재명 대표랑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회동에서도 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실정에 맞서서 당이 단합하고 혁신하자라는 얘기도 좀 했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이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혁신을 하겠다는 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노심초사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제 중학생 아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층의 이제 투표라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제 기대 수명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들이 얘기했을 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거를 자르고 앞에 것만 가지고 마치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과거에 정동영 전 의장이라든지 뭐 유시민 등에서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재미를 본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해서 다시 그런 이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노인 폄하 발언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저도 이제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격 자체가 좀 털털하고 좀 자기 표현을 직선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불거진 것 같은데 다만 당이 이기 상황에서 이제 구원 등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언행 같은 거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말실수라 하더라도 맥락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관계가 와전됐다라는 것을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그 초선 의원들 저 얘기를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제 지금 다양한 그 계층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던 초선 의원들 간에도 서로 얘기들이 많이 틀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초선 의원이 우리가 코로나 세대에 당선돼서 그랬다라고 농담처럼 했는데 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그치. 당사자가 당사자를 뭐 이른바 자기를 비하하는 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남을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당의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을 제대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덕성 앞에 자만할 수는 없다. 그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치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비서관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서평에서 좀 덕담하는 덕담하는 말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 아마도 이런 뭐 금품과 관련된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걸 한 줄 이제 쓴 것인데 그거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정치적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또 불러일으키고 또 이거에서 또 반박하면 또 재반박이 돼서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전직 대통령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해서 다 공격할 것이 아니라 좀 관용적이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담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로 봐야 된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는 단 한 건도 없었어가 아니라 뭐 저희들도 열심히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이 잘 했었습니다. 이분도 뭐 이런 차원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청와대 재직 시절에 금품과 관련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한 것이니까 그건 또 사실에 부합하긴 하거든요. 재직 시절에 고분은 그러니까 금품과 관련된 요거에 관련해서는 뭐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거로 뭐 수사받거나 처벌받는 사례는 있죠,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그 말씀드립니다.